아이들 방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형부 진짜 못 말려. 그런 유머 어디서 배웠어요? 은지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남편의 낮고 웃음 섞인 목소리가 따라 나왔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둘의 목소리는 묘하게 가깝고 유쾌했고 그리고 나만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반쯤 열린 주방문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다. 은지는 수건을 들고 접시를 닦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상에 소매를 거둔 채 물컵을 헹구고 있었다. 형부, 이렇게 같이 설거지하니까 신혼부부 같아요. 하하, 너 진짜 말버릇이 독특하다. 아, 형부, 민망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은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분명히 가볍고 장난스러운 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문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뒤돌아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사소한 일이었다. 별 뜻 없는 말일 수도 있고 그저 나만 예민한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은지는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 물론 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은지가 가족들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단어가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다. 언니, 형부 좋아하는 과일 뭐였죠? 복숭아. 오, 나도 복숭아 엄청 좋아하는데 역시 형부랑 나 취향 잘 맞는다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말끝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웃음소리에 내가 함께 웃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멈추게 했다. 또 다른 날, 은지가 갑자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언니, 나 오늘 시장 갔다가 형부 셔츠 하나 샀어요. 지난번에 회색 셔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내가 왜 사? 아, 언니 바빠 보이길래 그냥 내가 대신 부담 갖지 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은지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셔츠를 바라보았다. 그건 분명 내가 몇 주 전 생일 선물로 사주려 했던 색깔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안에서 시든 쌈채소를 꺼내며 그동안 내가 지나쳐온 사소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주방에서 둘이 웃고 있던 장면, 은지가 남편에게 넥타이를 권하던 장면, 셋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은지가 남편 옆자리에만 앉는 패턴, 형부와 은지가 자주 나누는 눈빛과 농담들, 설마라는 생각을 수십 번 해봤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설마라고만 넘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 나는 내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내 남편을 불신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믿기 어려운 건 어쩌면 내 직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점점 아주 작고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괜히 더 예민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예민해지지 않으려 묻어내지려고 애썼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만 민감한 거야. 라며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없는 공간에서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낯선 기분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형부, 이거 전에 좋아하셨다면서요? 아,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했구나. 고마워. 그 대화는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다. 아, 나도 그 음식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은지가 만든 국을 남편이 맛있게 먹고 있었다. 별다른 장면도 아닌데 왠지 나만 빠져 있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퇴근이 늦은 남편을 대신해 내가 은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다. 형부랑 따로 둘이 밥 먹는 거 오랜만이에요. 요즘 형부도 바빠서 대화도 잘 못하겠어요. 나는 웃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형부랑 대화할 일이 그렇게 많았었나? 은지는 마치 가족 중 가장 자연스러운 구성원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나는 점점 중심에서 비껴나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금요일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갔다. 나는 뒷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불을 끄기 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은지가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언니, 자요? 아니, 좀 누워 있다가 들어가려고. 형부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응. 은지는 묘하게 웃더니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말했다. 형부 진짜 귀여우신 거 알아요? 피곤할 때 눈 꼭 떼지도 않고 막 졸면서 얘기하는 거. 아, 진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아니, 내가 아는 남편은 그런 식으로 졸지도 중얼거리지도 않는다. 형부가 그런 모습 보여줘? 응? 아, 그냥 어쩌다 보니요. 언니랑 애들 자고 있을 때. 은지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바로 웃으며 덧붙였다. 아, 그런 말 하니까 언니 질투하는 표정이다. 무슨 소리야. 그냥 신기해서 물어본 거지.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 그들은 내가 없는 틈에서 그렇게 많은 장면들을 공유하고 있었을까? 나는 아내다. 이 집의 주인이고 이 가족의 중심이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둘 사이에서 방관자처럼 서 있게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다. 은지는 이미 자고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보, 아직 안 자? 응. 내일 보고할 자료 정리 좀 하느라. 나는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엔 복잡한 표와 문서들이 켜져 있었고 남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클릭을 반복했다. 은지랑 요즘 자주 얘기하더라? 내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뭐 그냥 집에 같이 있으니까. 왜? 아니, 그냥 둘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응, 아니야.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 남편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나는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밤 이후 나는 남편과 나누는 말보다 남편과 은지가 나누는 말이 더 선명하게 귀에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잃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 의심은 내가 원하는 답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토요일 아침 집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며 식빵을 우물거리고 있었고 나는 냉장고를 열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냉장실 안에는 어제 은지가 만들어 놓은 과일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형부 전용이라고 메모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잠깐 손이 멈췄다. 이건 또 뭐야? 메모지 한 장일 뿐인데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곧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 옆엔 언제 나왔는지 모를 은지가 그의 잔에 직접 과일청을 섞어 붓고 있었다. 형부, 어제 만든 자두청이에요. 피로 회복에 딱.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컵을 받아들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오해하는 사람 그렇게 보일까봐. 하지만 이상한 건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식빵을 물고 있으면서도 그쪽을 힐끔힐끔 보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은지는 아이들에게도 잘했다. 우리 애기들, 오늘은 이모랑 공원 가자.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겼다. 그런데 아이들이 은지를 좋아하는 눈빛과 남편이 은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장면 사이에는 자꾸만 내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남편이 내게 물었다. 은지, 내일 병원 데려다 줄 수 있어? 병원? 응. 허리 좀 안 좋다더라고. 마사지 받으러 간다던데. 얘가? 아니면 내가 갈까? 근데 오전 미팅이 잡혀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 화가 났다. 자기, 은지랑 무슨 사이야? 그 말이 튀어나온 건 정말 무의식이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요즘 둘이 좀 가까운 것 같아서.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사는 가족이잖아. 그럼 어느 정도 친할 수도 있지. 설마 너 지금 무슨 의심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내가 뭘 의심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상처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 위에서 나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누가 잘못한 걸까? 무엇이 문제인 걸까? 그 누구도 명확히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기만 할까? 이상한 건 나인가? 아니면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문득 그날 밤 부엌에서 둘이 주고받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말없이 웃던 얼굴, 눈을 피하지 않던 시선,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어딘가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기류. 나는 침대맡 불을 끄고 중얼거렸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면 느껴진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